너무 재밌어요. 아, 네, 머리 잘랐어요. 오늘 잘랐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요? 오전에 천안에 교육 갔다가, 네, 오늘 와가지고 좀 쉬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매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벌써 4번째 되시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되게 고민했어요. 4번째인데, 지난주 랠리 때도 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언제? 세종대학교에서도 봬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넥스퍼트 있으신 분들은 또 넥스퍼트 내일 모레 또 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왔는데 세뇌시켜주세요. 그냥 같은 말 계속 반복.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제가 다른 얘기들도 좀 하고 이 원료 비하인드도 얘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뭔가 랠리처럼 막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말하듯이 강의를 좀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마인드 360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키 비주얼이라고 해가지고 평온한 리듬 필칸, 수면의 리듬 마인드 타임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아직까지 인스타에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올리실까? 원래 올리시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왜 안 올리실까?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최종 자료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 올리셨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안 올리실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서워서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근데 저희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요쯤 되면 아마 전체 자료가 일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런 거는 해시태그로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평온한 리듬,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재미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수면의 리듬, 나이트 타임, 기억의 리듬, 샤프 마인드, 편안한 리듬, 릴렉스 바디 크림, 활기찬 리듬, 에너자이징 핸드 앤 바디 워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인스타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때 이런 해시태그로 저희가 올려주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가지 제품이 있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제품, 수면에 관련된 제품, 그리고 인지력, 기억력에 관련된 제품, 그리고 바디크림과 핸드 앤 바디워시 이렇게 총 5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보통 이 3가지를 보통 많이 강의를 드렸는데 이 2가지도 제가 랠리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향, 아로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성과 과학적 검증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것이 제가 시장에 크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전한지 과학적 검증이 돼 있는지 이 부분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원료 샤프마인드 한번 보면 총 6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요 밑에 요 부분이랑 요렇게는 저희가 글로벌 원료예요. 글로벌 원료고 BF7 같은 경우는 국내 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원료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BF7 같은 경우는 누에고치 단백질,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성분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거예요. 추출한 물질이고 아스타잔틴은 이렇게 빨갛게 생긴 조류라고 보시면 되고 바다에. 그리고 얘는 비타민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포도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랠리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되게 안타까워하는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제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원료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쭉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마인드 360 인터넷 온라인 강의 신청하셨나요? 네. 못하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제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둘째 주부터는 제품을 빼버리고 내의 모든 것하고 이런 원료들을 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법상 이 글로벌 원료랑 제품이랑 연관지어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시면 될 거예요. 요 앞부분은 녹음 다 된 거 지워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앞부분, 요 부분까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도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포도에서 추출한 게 맞아요. 포도 종자에서 추출한 게 많은데, 이렇게 이름이 어때요? 되게
하찮아 보이죠, 그렇죠? 되게 귀엽고 되게 하찮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왠지 포도만 먹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그때 랠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임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왜 국내에서는 뭐 사용을 못하나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2018년부터 연구한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4년 초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이게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년 되거든요. 그동안은 원래 이제 국내에서도 법을 다 이제 이렇게 논문을 다 검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부원료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글로벌에서 포도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 시험한 동일한 포도를 썼고, 두 번째는 동일한 양을 넣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한 방울만 넣어도 포도 추출물이고, 뭐 임상시험, 인체 적용 시험까지 했는 걸 해도 포도 추출물이거든요. 그 사실은 한 방울만 넣으면 원가가요, 이 6개 중에 얘가 제일 비싸요. 얘 제일 비싸요. 얘가 제일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얘를 한 방울만 넣어도 사실은 표현하는 건 진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한 방울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사실은 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회사가. 왜 이거를 다 넣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40년 동안 우리가 이어본 철학이지 않을까. 40년, 보통 20년 넣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몇 %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10년, 20년 내에 다 사라지는데 저희가 4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타협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랠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다가 뭘 제안을 했냐면, 이 포도가 이제 바티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산 포도예요. 프랑스산 100% 포도거든요. 근데 이 포도가 특징이, 포도는 다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면, 기후, 포도는 왠지 뭐 태양이 많은 곳에서 자랄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포도 같은 경우는 기후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면, 병충해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 병충해에 약한 것도 있고 병충해 강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강한 게 뭘 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근데 뭔지는 알겠죠. 뭔가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외부 어떤 물질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포도 자체가, 원래 원료 자체가 비싸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뭘 제안을 했냐면, 다른 포도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 가격이 저렴한 비슷한 그런 포도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바꾸면 절대 이 결과 안 나온다고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서 뭘 대학원 논문을 썼냐면, 제주도의 당류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당류자. 약간 감귤류 같은 거예요. 당류자, 댕류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자를 가지고, 그 당류자라는 그 과일을 가지고 제가 그 플레이버 분석이랑 뭐 성분 분석, 얘가 항산화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뭘 했냐면 당류자를 애기 당류자, 약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청소년 당류자, 그리고 어른 당류자, 그러니까 후숙이 된 당류자, 얘네를 한 6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분석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육 시기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건 제주도에 있는 당류자였거든요. 다른 당류자는 또 달라요. 그리고 제주도끼리 있는 당류자도 또 달라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얘네들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류자를 가져와가지고 그 실험 조건도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오차가 안 나게끔 해도 사실은 그 통계적 유의성 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포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포도를 쓰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포도로 실제로 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괜히 어떻게 보면 몇 달을 헛수고 하신 거죠. 저희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다시 이 바티스라는 이 포도를 썼고, 저희가
너무 답답한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냥 그대로 쓰고 동일한 함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워요. 너무 비싼데 아무 말을 못해서. 얘도 너무 비싸거든요. 얘도 되게 중요한 원료거든요. 근데 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장님은 뭐 관련 논문을 던져놓고 가라. 그럼 내가 주워서 보겠다. 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 강변 화장실 어디에다가 넣어두고 가라 이랬는데 진짜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6가지 원료로 되어 있어요. 원료를 사진으로 왜 보여드리냐면 안전하냐는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칭 박사님이 안전하다 진짜 계속 얘기해도 그래도 안전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뭐 들어갔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추출물, 콜린, 비타민 이거, 아스타잔틴, 누에고추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게 민망하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프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샤프마인드랑 나이트타임이랑 필캄이랑 다 천연으로 이제 주원료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애들 다 먹어도 되지 않나요?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애들 먹어도 돼요. 애들 임상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트타임을 제가 가끔씩 인스타 보다 보면 되게 어린 애들한테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완전 애기들한테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나이트타임은. 그래서 진짜 잠이 안 오는 언니. 근데 샤프마인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실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가 나이트타임 먹을 일이 있나요? 그분은 왜 먹이려고 하셨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가늘게 재우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그쵸, 빨리 재우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이게 너무 안전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워딩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실험이 돼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근데 얘가 알이 되게 커요.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이 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의를 엄청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아니 어린이 실험 있으면 뭐하나 알이 이만해. 이거 뭐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캡슐을 살짝 잘라가지고 어디 섞어서 드셔보세요. 저보고 먹어봤냐고 그렇게 아니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 6알밖에 없는데 나보고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좀 더 있지 않냐고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렇지. 맞아. 회사에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르면 진짜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염색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손에 묻히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워지지만 그래서 그거 감안하죠. 저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아스타잔틴 있는 거 알면서도 벅벅 잘라서 했다가 여기 이렇게 쏟아가지고 다시 살짝 잘라가지고 제일 좋은 건 G3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감쪽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장점이 뭐냐면 오메가3는 자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완전 역하잖아요. 예? 완전 역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구르트에도 타보고 G3에도 타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뭐 레몬 주스에도 타보고 했는데 그 맛을 변화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기억 지수 35%, 기억 유지도 18%, 기억 인출 효율성이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니 잠깐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기억. 적재적소에 쓰는 거. 네, 제가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가방이 비어있다. 나중에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뭐냐면 기억 인출 효율성이라고 해서 끝나고 오세요. 기억 인출 효율성은 뭐냐면 기억 지수는 기억을 얼마나 하는가, 기억 유지도는 기억을 얼마나 오래 하는가인데 기억 인출은 뭐냐면 왜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는 거예요. 내 기억을.
내 기억을 인출해가지고 쓰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미분적분을 외우고 있어요. 미분적분을 외우고 있으면 미분적분이 쓰이는 데다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외우고만 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외우고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인출 효율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68%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세요. 인출하는 것처럼 쓰고 싶을 때 인출해서 꺼냈을 수 있는 기억. 그러니까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기억 지수 증가했고 기억 유지도 18% 증가했어요. 근데 기억 유효율성 증가라고 돼 있는데 얘는 떨어져 있어요. 잘 보면 그래프가 다 하늘색이 뭐냐면 샤프마인드를 섭취한 그룹이고, 회색은 플라시보 대조군이거든. 그러니까 섭취 안 한 그룹인데, 섭취한 그룹들이 이렇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 전에 대해.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먹기 전, 비포. 플라시보라기보다는 비포고, 애프터가 샤프마인드 하늘색인데 이렇게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만 내려갔어요. 왠 줄 아세요? 기억, 손 한 번만. 랠리 때 말했는데. 네. 기억이 유효된 것처럼 넘어가는 시간이 짧아졌더라고요. 아니에요. 랠리 때 말했는데. 아니에요. 랠리 때 엄청 한호하셨는데. 박수 치셨는데. 기억 안 나요? 박수만 치신 거죠? 네, 뭐예요? 얼마나 오래? 아니요, 그건 기억 유지도. 와, 어떡하죠? 이거 뭐냐면, 네.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다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할게요.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우는데 50분 걸렸으면 20분으로 줄어든다.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답을 말했는데 정답을. 제 말이 정답. 이해되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이렇게 믿을래요. 아직 자료가 본사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니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그쵸? 그런 거죠. 만약에 자료가 제공되면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차라리 그 자료가 제공될 때 대본도 제공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데이터 해석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자료는 수열이니까 그때까지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 밑에 대본을 추후에 데이터 해석, 왜냐하면 이거 인스타 같은 거 올리실 때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밑에 대본. 그렇죠. 대본이 써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요? 그게 훨씬 좋겠군요. 거기에 대한 해설도, 데이터 해설도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 유효율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단어를 50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건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데이터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뒤에 설명드릴게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내 고속도로는 기억나세요? 네. 그건 또 자극적이니까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도로 뻥쳐지면 들어가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냅스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대학생인데, 대학생과 성인을 나눈 이유는 따로 있어요. 대학생과 성인 나눈 거는 둘 다 20세 이상인데, 대학생은 18세에서 25세라서 내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서 이렇게 넣었고, 성인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대학생 보면 언어 장기 기억 50% 이상 증가, 언어 단기 기억 22%, 시각적 단기 기억 42%인데 이 시기에 이걸 왜 넣었냐면, 이 친구들이 토익 토플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언어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 거의 다 암기거나 언어 배우는 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언어 내 발달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 요 시기에 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테스트 하기도 했고, 요거는 요 시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언어를 새로 배우거나 뭔가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의대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요런 걸 알려드리려고 요 실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성인은 뭐냐면, 이게 진짜 설명 많이 들어도 어렵죠. 인체 적용 시험 자체가. 대본 써드리는 게 맞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은 기억 지수 20% 증가고, 기억 정확도 60%, 기억 유지도 30%거든요. 근데 기억 정확도가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은 기억 정확도가 안 들어갔거든요. 기억 유지도, 기억 유효율성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얘는 기억 정확도가, 성인은 이제 20세에서 60세까지거든요. 이게 왜 기억 정확도가 들어갔냐면, 기억 정확도가 들어갔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안 해요? 너랑 나랑 대화를 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계속 했다. 제가 저번 주에 넥스퍼트 강의를 했거든요. 진짜 저는 기억이 없는데 넥스퍼트 한 분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아세트콜린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잘 나온다라고 했대요. 제가 잘 안 나온다나? 저는 아세트콜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그쵸?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진짜 그 16기 혹시 나는 솔로 보셨어요? 네. 거기 16기 광수가 테이프 깔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넥스퍼트 테이프 깔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저도 사실은 성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고 그분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진짜 난 분명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상대는 나한테 분명히 그 말을 했대.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어요. 진짜 너무 진짜 과학적이지 않나요? 기억 정확도도 6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뭐냐면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룹은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이 노인의 같은 경우는 시각적 단기 기억이나 뭐 기억 정확도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70세 이상이니까 우리가 연골이 20대처럼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떨어졌을 때 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뭘 심각하다고 기준을 보냐면, 이분들이 어제 누구 만났어요? 누구 만나서 뭐 했어요?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었어요? 라는 하루 일과를 기억하는 게 이 나이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나이 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룹으로 나눈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이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P300, fMRI, SPECT 영상이 있는데, P300은 뭘 알아보는 거다?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네! 거짓말 탐지기. 큰일 났다. 그거 말고요. 거짓말 탐지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뭘 보는 거예요? 애들 거짓말 하는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죠, 오늘 세 분. 네, 세 개를 딱 가져와서 거짓말 탐지기 큰일 났다. 이게 강렬했죠, 거짓말 탐지기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나중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거짓말 할 때 주의 집중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의 집중을 기울여야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물 드린 이유는 뭐냐면, P300이 주의 집중력 보는 검사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탐지기 10개의 사진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9개는 범행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진을 넣고 딱 한 장만 범행과 관련된 사진을 넣는데, 이제 그 범인이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이거는 관계없고 이거는 관계없을 때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도 별로 안 해요. 근데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 딱 나오면 제 아무리 범죄자라도 뇌파가 팍 올라가요. 얼굴은 되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자기 사진 나올 때 뇌파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알아보는 거에도 쓰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는 거짓말 하는 걸 본 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얘가 집중을 한 다음에 빨리 그걸 끝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하나 주면 애들이 어때요? 보다가 커튼 한번 보고, 그죠? 책상 한번 치우고 또 그림 한번 그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산만한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ADHD 아니라도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일단 섭취를 시켰을 때 그 문제에 집중을 딱 하면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 안 보고 지우개 안 보고 그냥 빨리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결과를 어때요? 뇌파로 실제로 검색했다는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제품의 표기에서 나가도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되게 엄청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 fMRI는 다 아시죠? 네, fMRI는 이제 뇌 구조 보는 게, MRI가 구조 보는 건데 얘는 뭐 보는 거랬죠? 기능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섭취 전이랑 섭취 후가 있는데,
섭취 전에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평온해요. 이렇게 있는데 섭취하고 나면 어떤 특수 부위들이 이렇게 좀 빨갛게 막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활성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위들이 어디지 하고 봤더니 기억력이랑 논리력이랑 수리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논리력과 수리력이 있으니까 이게 공부에 포커싱이 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지력이랑. 그래서 요 부분도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대단한 거는 의료 장비로 다 확인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SPECT 영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지 기능이랑 관련된 두뇌 부위의 혈류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혈류가 개선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들까지 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슨 원리로,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게 요걸 왜 집어넣냐면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저희 엄마 대구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매일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9월 달에 보내줄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무슨 제품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내 고속도로 뚫어주는 제품이 있다니까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그 말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어이가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전을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전을 좀 이해를 해야지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무가내로 고속도로 뚫어준다 그러면 또 시작했네. 그쵸? 왜냐면 그죠? 얼마 더 또 빠졌다 그런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빠졌다고. 제가 왜 엄마한테 맨날 제가 사실은 그전에도 다른 회사들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품을 열심히 먹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갈바닉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한 개를 듣고 자꾸 한 개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들고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해주고 막 진짜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도 제가 내 고속도로 뚫어준다니까 엄마가 막 안 믿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리더님들이 나가셔서 소비자한테 얘기할 때 소비자가 이럴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딱 각 잡고 엄마한테 쭉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야 이게 연결되니까 이제 무슨 말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왜 저희 엄마가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가 머리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어때요? 제일 크니까. 근데 머리가 크면 왠지 진짜 머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건 제가 설명 강의 때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1000억 개의 뉴런이 뭉쳐져 있는 다발이 뇌거든요. 뇌인데 얘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한 뉴런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뉴런이라고. 그래서 보통 뉴런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끼리 연결이 촘촘할수록 연결이 많이 돼 있을수록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는 두뇌를 잘 활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옛날에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기 전까지는 뇌가 크면 단순하게 거기에 지식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 뇌가 일반인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너무 뇌가 작아요. 그래서 도대체 뇌가 작은데 왜 머리가 좋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뉴런의 연결이 너무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뉴런이 막 5개 뉴런 손을 잡고 있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일반 뭐 한 개 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가 5개를 잡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IM을 가지고 한 12kg, 20kg 되는 소비자한테 이걸 전달을 드리려고 할 때 어느 길이 빠를까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그쵸,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렇죠. 뭔가 시냅스가 도로가 잘 안 뚫려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10개를 알려줘도 하나도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TIM을 가지고 20km를 가다가 그냥 아유 됐다 안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방 가고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전달하고 또 받아들여서 또 전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식이니까
이제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뭔가를,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원료도 그런 기전이 있지만 공부를 계속 하거나 사람을 계속 만나거나 하면 길이 나요. 고속도로처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기전은 뭐냐면 시냅스를 연결해주는 기전이다. 시냅스라고 해요.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지만 뇌의 시냅스를 연결해주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슐, 샤프마인드 캡슐을 탁탁 짜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엄청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렇게 주황색으로 빨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스타잔틴 때문인데, 얘를 왜 넣었냐면 공간이 남아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캡슐에 공간이 남아서 넣은 게 아니고, 눈이랑 뇌는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뇌가 발달하는 게 시각이 80%를 차지해요. 모르셨죠? 그쵸?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발달되냐면 청각이 엄청 발달해서 청각으로 뇌 발달을 하는 거예요. 촉각으로 발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각이 이제 원래부터 눈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각으로 거의 80%를 받아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소리 이런 것보다 더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뇌가 처리하는 80% 시각이 담당하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원료를 넣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거를 누가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사장님들, 리더님들이 많으셨어요. 뭐냐면 나이트 타임에 대한 호응도는 진짜 좋아요. 나이트 타임은 사실 교육 오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섭취하시면 이제 뭐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 치고 진짜 빨리 느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렇게 막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제가 사장님들이랑 리더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샤프마인드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아주 인지가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애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리더님은 왜 안 드세요? 이랬더니 본인은 아직까지 깜빡깜빡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뇌세포 감퇴는 30세부터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녹음하시지만 오늘 거는 안 올리실 거죠? 혼자 공부하실 거죠? 혼자 공부하시는 건가요? 대답을. 혼자 공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혼자 공부를 하실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목요일 이런 거 이제 영상은 저희가 가니까 그런 건 다 공유 드려도 되는데, 오늘 거는 좀 혼자 봐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30세부터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경도인지 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단어? 그게 뭐냐면 일반과 치매 중간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가 진짜 많은 거 아세요? 거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9배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사를 해야지 증가된 거니까 검사 안 한 사람 중에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면 왠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진짜 막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소리 하고 길 못 찾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길 못 찾거나 했던 말 기억 못 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인지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도인지 장애에서 사실 이제 이 경도인지 장애 이 부분이 뭐 해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건강 정보로 말씀드리면, 경도인지 장애를 발견하면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발견하면 관리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치매 이행률이 10배 가까이 느려져요.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전에 그 뇌에 관련돼서 제품을 이제 막 개발하고 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이거 경도인지 장애만 그러면 찾으면 잘 관리하면 안 가잖아요. 이거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결 안 된 거. 왜냐하면 그거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은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양치질 했는데 또 양치질하고 밥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이래야지 엄마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왜 찾아내기가 힘드냐면, 지금이 몇 월이죠? 6월이죠. 이건 좀 애매하고, 뭐 예를 들어서 3월에서 4월까지 넘어갈 때 그 패딩을 계속 입고 있는다거나
그러니까 원래 패딩을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3월 말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입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계절에 따라서 옷을 매일 바꿔 입던 멋쟁이가 3월에 패딩을 입고 있어. 나이가 들었는데 그것도 인지 좋아의 하나의 방법. 되게 놀랍죠. 그리고 또 뭐냐면 막 진짜 평온하고 되게 막 다정다감한 남편이 어느 날 막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럼 우리가 뭐라 생각해요?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갱년기인가? 그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만 살아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 사람이랑. 드디어 그래서 항혼이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지조화의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버럭버럭 하는. 근데 원래 버럭을 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20대부터 쭉 계속 버럭을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20대부터 쭉 버럭하다가 갑자기 되게 온순해졌다.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성격의 변화도 하나를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신기해. 진짜 찾기 힘들죠.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엄마가 원래 엄청 깔끔한 사람인데 뭐 목욕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씩 안 하면 우리가 눈치를 채지만 이틀에 한 번 한다거나 3일에 한 번 한다거나, 그리고 집을 엄청 치우시던 분이 집을 안 치우거나, 이런 것도 인지조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의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채는 게 되게 안 쉬워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처음 드리는 거 아닌데 또 다 처음 들으시는 얼굴. 그러니까 에이스그룹에서 제가 토요일마다 와서 다 했는데 처음 다들 일부러 저 민망할까봐 하시는 거야? 아니 진짜 기억 안 나시는 거야? 새로워요. 새로워요?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저 이거 또 할 거예요. 내 건강의 모든 것 할 때 또 그때는 설문지 저희가 다 드릴 테니. 그때도 드렸어요, 에이스그룹. 설문지 다 체크하시고 점수 다 내셨어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주진 않았는데 인터넷 이 화면에 띄워져 있어서 제 기억에 강병원 사장님도 일어나셔가지고 막 점수 계산하시고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그쵸. 그쵸. 이번에 근데 저희가 내 건강 할 때 또 이렇게 한번 띄울 테니까 그때 이렇게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막 간당간당하게 위험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가 첫째 낳고 나서 얼마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끝내고 이제 회사를 복귀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기는. 근데 진짜 막 너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섭취를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내일 고속도로를 쭉 깔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을 병이 생기고 드시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예방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30대부터 세포는 계속 감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성인에서 기억 지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누구나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다음은 수면인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 제품 소개하기 전에 수면이랑 인지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있어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8시 10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생활을 하면 쌓여요. 생활을 하면 쌓이고 지식도 쌓이지만 뭐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요. 근데 옛날에 이제 무슨 기기로 했는지는 모르겠고 MRA 뭐 이런 건지 어떤 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기로 이제 뇌를 보면 밤에는 쌓여 있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근데 아침에 찍으면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근데 밤에 찍으면 또 쌓여 있어요. 아침에 찍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왜 찾기가 힘들었냐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얘가 빠져나간 림프가 없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우리가 림프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뇌에는 림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진짜 샅샅이 다 뒤져도 그래서 그거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2017년에 발견했어요. 놀랍죠? 되게 놀랍죠? 2017년에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뭐예요? 그 어떤 MRI를 찍든 뭘 찍든 자면서 찍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쵸? 그냥 그 임상시험 할 때 깨가지고 6시간 이렇게 있거나 그렇게는 있어도 얘를 재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재우니까 어떤 현상이 들어가면 내 세포가 쑥 수축하면서 림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밤이 되면 림프가 무슨 그런 진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쫙 열려서 그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밖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쵸? 분명히 이거 강의했거든요. 제가 기억나죠?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 안 했으니까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을 붙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인체가? 진짜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자면 그냥 집을 아무리 인테리어를 다 꾸미고 책을 사놔도 음스 안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진짜 냄새 나잖아요. 벌레 꼬이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착착착 쌓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고 그런 애들 치고 진짜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갔다 근데 잠 잤으면 하버드를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 애기는 뭐 어쨌든 자든 안 자든 공부에 소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무조건 재워요. 무조건 그래도 재우는 게 공부 한두 시간 더 시키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 이렇게 인스타를 이렇게 쭉 보다가 막 새벽 2시에 애들 데리러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그거 보면 제가 약간 우리 애는 너무 심한가 싶기도 한데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옳지 못해요. 무조건 11시까지 하고 7시간 자야지 애가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밑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정보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정보 들으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실 거잖아요. 근데 안 주무시면 다 휘발돼요. 정보가 휘발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진짜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림프가 쫙 열리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버려지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 부분은 쓸 데가 없어. 저 부분은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서 듣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버리고 쓸모 있었던 부분만 장기 기억으로 딱 붙이는 게 수면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 2시까지 학원에서 계속 봐봤자 잠을 3시간 자고 학교 가면 그 전날 배운 게 다 없어진다고요. 근데 잠 안 자면 헛소리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본인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잠 안 자면, 그쵸? 이게 잠을 안 자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재벌 회장님들이 IMF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기사를 읽어도 딱 그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기업의 재벌 회장님이 내가 IMF 때 잠을 되게 너무 걱정되니까 회사가 망할까봐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어느 순간 돼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때문도 있는데 잠 안 자면은 완전 이상하게 말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새롭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거는 왜 알아왔냐면 어제 랠리를 갔다가 어떤 소비자가 아니라 그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신 거야. 본인은 내가 나이트 타임 뭐 드셔도 자기는 나이트 타임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하루에 5시간 자는데 본인은 잠자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단 한 번 깨가지고 소변 정도 보러 가는데 소변 보러 갔다 와서도 충분히 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숙면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왜요? 이러는 거야. 원래 우리 몸은요 숙면을 취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소변이 막혀요. 되게 신기하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데 신생아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신생아들은 계속 소변을 싸는 건데 3살, 4살부터 애들이 소변을 가린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인체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소변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거요? 그거는 이제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을 보더라도. 근데 사실은 꿈이 너무 강렬하면 그 부분이 생각나서 그런 거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꿈을 많이 꿨는데 피곤하지 않다. 그럼 좀 괜찮아요. 근데 꿈을 많이 꿨는데 그렇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숙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줄어들고 숙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줄어들면 바소프레신이나 항이뇨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몸이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게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정보니까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헉 이러더니 그 호르몬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바소포레시니까 이름도 어렵다면서 다음에 와서 교육을 자세히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5일에 교육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제 그 질문,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본다라는 게 신장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때 방광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정말 숙면을 취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이 안 마려운 게 정상입니다. 되게 좋은 정보죠. 이거 제가 처음 푸는 건데 어제 랠리에서 듣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을 달라고 한다고 카카오톡을 또 다 들 수 없고, 제가 인스타를 그래서 한번 질문만 받는 인스타를 열어볼까. 괜찮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근데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루에 몇백 통 쌓일까봐 그래서 지금 못 열고 있어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지간한 건 좀 드릴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근데 질문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어제 그 질문을 주니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잠을 못 자는 거에 하나의 그거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바소프레신 따라해보세요. 바소프레신. 그래서 나중에 잘 때 호반을 자주 본다는 건 숙면 못 취하는 거야.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이제 이건 제품과 관계없는 건강 정보였고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리더님도 한 20분 정도 있지만, 한 거의 80% 가까이가 저희가 설문조사랑 직원조사 했을 때 대부분이 숙면이 너무 바로 좀 이렇게 30분 내로 뭔가 커튼이 쳐지는 것처럼 탁 잠이 오니까 저는 그럼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이러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들어왔길래 이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저희가 원료를 전부 다 공개를 드릴게요. 미강 조정 추출물 쌀 결랑 마그네슘이랑 샤프란 추출물이랑 자주계자리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얘는 나이트 타임은 이제 한 5가지 인체 적용 시험이 있는데, 입면 시간 감소, 총 수면 시간 증가, 수면 효율 증가, 비렘 수면. 요 비렘 수면 중 2단계 수면 개선이 꿈 잘 안 꾸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아까 전에 질문하셨잖아요.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 분들은 렘 수면에서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근데 비렘 수면 2단계 수면 개선이라는 인체 적용 시험이 잘 없어요. 근데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수면과 관련된 원료들 찾아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가르쳐 드려도 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가르쳐 드리면,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같은 거 막 본사에서 받으면 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P는 0.01 이런 거 본 적 없으세요? 안 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요런 거 P는 0.05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가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신뢰도 맞아요. 맞아. 신뢰도 맞아요. 어떡하지? 선물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가 이제 여기는 플라시보 먹지 않은 그룹이고, 이건 먹은 그룹인데, 먹은 그룹이 수면 효율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표만 갖다 놓으면 대부분 저는 어렸을 때 안 믿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신문 보면 뭘 먹으면 섭취 전, 섭취 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돼?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통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을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P값,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오늘은 뭘 배우시냐면, 요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P값이라는 게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보는 건데, 우리 회사 제품들의 글로벌 원료들도 거의 P값이 심지어 99.9% 확실한 데이터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타사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스스펜이랑 우리 회사 제품이랑 했는데 우리 게 훨씬 황산화력이 좋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들어봤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조챙 박사님 얘기하시나요? 아니 식스 그런 것까지 갈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P값이 얼만데. 그 통계가 유의성이 있어.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저한테 바로 넘기세요. 그럼 제가 이대로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실험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실험 해가지고 뭐 100번 중에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통계가 원래 5%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번 실험했을 때 99번 이게 나와야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쵸?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오늘 요걸 다 외우시진 않더라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냥 핏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대본을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저희 파마넥스니까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값이 엉망인들면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파마넥스 오자마자 파마넥스 데이터 다 봤거든요. 핏값이 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핏값이 뭔지는 몰라도 그 핏값이 얼만데? 핏값이 유효해? 이것만 얘기해. 그럼 핏값이 뭐야? 그런 거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고 끝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리고 저한테 넘기시면 대본을 써주겠습니다. 넥스퍼트에 이거 추가해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맞아요. 다음은 이제 필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45분이라고 해서 결국 섭취하면 45분 만에 이제 이게 알파파가 증가되는 기능성 효과가 입증이 됐다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막 리더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나이트 타임은 효과가 빨리 왔거든요. 근데 필캄은 먹고 뭔가 팍 효과가 오는 느낌이 없었는데 또 사장님들이 아니 필캄 먹었더니 되게 뭔가 다르다고 뭐 화가 덜 난다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 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러고 봤더니 진짜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45분 뒤에 이제 실제 물어본 건 아니고 뇌파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안정되는 뇌파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하나 더 있죠. 이건 또 왜 찾았냐면 전주의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섭취했더니 심장이 엄청 이렇게 막 뛰는데 이게 좀 가라앉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들으면서 아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찾아봐야 되긴 하잖아요.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심박동이 이렇게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5분 떨어진 거 보이시잖아요. 시간도 좀 적중한 거예요. 약간 맞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어제 만났거든요.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했더니 거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예민한 사람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사장님들이 저한테 임상을 주셔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찾았는데 진짜 있는 거 몇 개 더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집에 적어놔. 이 제품 말고도 뭘 먹었더니 뭘 그렇대요. 근데 진짜 이게 딱 들었을 때 허무맹랑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근데 어쨌든 글로벌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상도 진짜 자세히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마넥스 3가지 제품이고 화장품은 너무 강의를 많이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얘는 향에 조금 집중을 했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향이랑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영양 성분에 조금 초점을 뒀는데 저는 이 2개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났어요. 한 3분도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향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편안한 향 그래서 저는 그냥 라벤더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편안한 향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라벤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저 향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런 거 그냥 섞어서 그냥 그렇게 서칭해가지고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투루 말을 안 내뱉는 특징이 있어요. 특허 출원했어요. 웰빙과 관련된 편안한 기분을 느껴주는 향 조성물이랑 웰빙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향을 테스트해서 이 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향도 그냥 대강 넣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피부 겉에 이런 칼슘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천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온천이 미네랄이 많잖아요. 피부가 어떻게 돼요? 원래 피부에는 미네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네랄 같은 것들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바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캡슐화 칼슘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오늘 교육이고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소비자를 많이 찾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쯤 되면은 아마 전체 자료가 다 뿌려질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저희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찾으시기 바라고 혹시 오늘 녹화나 녹음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그룹 내에만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룹 내에만 조금 전달을 해주. 네네. 근데 저 갈색 크림을 발라보니까 굉장히 매트하던데 그거는 원래 칼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농축이 되어가지고 약간 매트하다고 좀 밤 성분처럼 그런 부분이 좀 매트하다고 보시면 되고 칼슘은 최대한 캡슐화 시켜가지고 근데 아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 캡슐화 안 시키면 거의 진짜 흡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 되셨을까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